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자녀 장려금이 마지막 신청기간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는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하시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헛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많아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 전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기한 후 신청이 되는데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에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기 신청 때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200만원의 90%인 180만원만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 180만원마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녀 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하므로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헛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이고요.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 금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금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2021년도에 신청을 할 경우에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이 있어야 하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입니다. 장려금 소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요건표를 보시면 단독, 헛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4만원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소득이 최소 4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전년도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가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나 또는 소득은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께서 근로장려금 해당 요건이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조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장려금 소득 신청 요건을 보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최소 4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고요. 헛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자녀 장려금은 헛벌이 가구는 최소 4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이어야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2억원의 대출을 내고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부채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집값이 3억원이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금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50%만 지급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럼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2022년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가 개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개정되는지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2022년부터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의 제도를 개선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 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데요. 근로 장려금 도입 이후 지금까지 기준 중위 소득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 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원 인상하여 이해 소득 기준이 개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현행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호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소득이 1,700만원 1인 가구라면 약 3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분 지급 시 다음해 9월에 정산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하반기분 지급 시 다음해 6월에 정산되도록 변경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은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6월에 35%, 12월에 35%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다음 해 9월에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여 차감하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분까지 일괄로 지급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 자녀 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송달 방식이 변경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 시 결정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됩니다. 네 번째는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 자녀 장려금 산정 방식의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하는데요. 현행은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인정받지 못해 모두 소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개정안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는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